조국 대표가 우리 처장님 영입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겉으로는 법의 집에 법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반법치를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법치가 뭔지 밝히려면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래서 김영현 처장을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 대표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법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 그 누구에게나 법을 네.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네. 혹시 지금 이 검찰 정권이 선택적 수사를 하신다고 혹시 진행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제 그 현장 그 정치 전문 기자로서 쭉 볼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김혜경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눈에 보여요. 법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아니, 이쪽은 뭐 자기 거 냈다고 하니까 다 떼서 뭐 7만 8천 원으로 기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눈앞에 뜨고 디올백 그거 받았잖아요. 300만 원짜리.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수사도 안 해, 조사도 안 해, 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딱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이상하다. 그게 바로 네. 반법치주의의 대표적인 행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국민 네. 집단에 대해서는 네.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두르고 네. 나와 우리 집단에 대해서는 노터치. 내로남불. 예. 네. 예. 그것이 전형적인 반법치의 사례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반법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네. 뭐 검찰과 관련된 것, 경찰, 네. 국정원과 관련된 이러한 이 통치기관들의 권한을 온전시키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권력기관을 힘을 네. 빼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네. 법률을 만들어서 다 예. 했는데 예.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네. 우리의 윤석열 정부의 통치기관은 네. 힘이 빠진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지 몰라도 네.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네. 시행령으로 다시 그들의 통치기관의 권력기관의 사실 힘을 키운다는 수사권이 것이죠. 다 복원이 됐죠. 다 됐죠. 그건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형 FBI 만든다고 했는데 예.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예.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수사권 조정이라고 했지만 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시행령으로 중대 4대 범죄인가요? 그것도 네. 다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지금 이게 다 불법입니까? 시행령 다 위법입니다. 위법입니까? 예. 검찰청법에 반하는 시행령이고 예. 그 시행령에 기한 수사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 수사입니다. 불법 수사. 예. 예. 검찰청법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 사람들 대놓고 지금 다 반법치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싹 다 기소해서 처벌해야 됩니까? 공수처가 잘 네. 해야 될 텐데 예.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가 너무 힘이 약해서 공수처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약해도 예.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검사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괴로움을 예. 느껴봐야죠. 예. 그러니까요. 검사를 어떻게 탄핵을 할 수가 있냐라고 국민의힘에선 주장을 하지만 탄핵이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시행이 되더라라는 거를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입법부를 제외한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권력을 통치 권력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보면 행정 권력 갖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검찰 권력 갖고 있죠. 뭐 재벌, 언론 다 국민의힘 편입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법원에서 이런 특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네, 배상 네. 판결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법원이 살아있다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좀 쓸어내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반법치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컨대 우리 처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나는 이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그 검찰 독재 정권의 법치주의의 네. 민낯을 국민들께 낱낱이 드러내고요. 네.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비롯한 여러 네.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으로서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을 이제 조기 종식을 촉진을 하고요. 네. 검찰 독재 정권을 몰아낸 다음에는 네.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싶고 네. 후손들도 살고 싶게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7차 헌법 개정 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개헌.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그 대표는 반드시 그 부부 특검, 예,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부부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특검도 추진하십니까? 예, 해야죠. 예, 이 예. 사건. 예. 예, 그 1심 그 손준성에 대한 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지만 네. 나머지 부분은 유죄가 나왔고 네. 손준성 입장에서 그런 고발 사주를 할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네. 피해자도 아니고 예, 피해자 3명이 특정됐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본인이 그러면, 이해관계가 예. 없어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비밀번호를 안 풀고 있어서 네. 그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 누구나 다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로서 그러한 사건을 특검법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유기다. 아, 반드시 들어가셔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싹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7개 혐의가 다 무죄됐어요. 예. 이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당시 수사검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라도 해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원래 그 기소됐을 때부터 네. 아마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무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예상을 했던 가장 큰 근거는 재판은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될 수 없다는 것이 예. 법관들에게는 명제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네. 라는 논리가 확고하게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소장을 봤을 때 여기 공소장에 한 80%는 무죄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판사로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된 게 주로 사법행정권 행사와 관련돼서는 네. 대법원장이 직접 알았다거나 혹은 지시했다거나 네. 할 증거는 없다라고 해서 아마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런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뭐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네. 이런 형사적 책임의 유무죄보다는 네. 헌법적 차원의 네. 사법행정권자가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예. 그러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일선 법관들의 재판에 의무로 양응으로 네. 개입하려고 했고 예. 또 그러한 것들에 저항하는 판사들을 인사상을 보복을 했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법관의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런 행위에 네. 반대하는 법관 연구단체를 네. 해체시키려고도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헌법적으로는 이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네. 위헌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 해야 되는데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태워서 일종의 물타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검찰 개혁 이슈보다 법원 개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림을 바꿨던 거 아니냐. 이것도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언론 플레이 요소 이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공소장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렇게까지 공소장이 제 기억에는 아마 200페이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개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대통령안으로 개헌안이 나와서 조금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면 될 일도 안 되는데 이제 예.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취재할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가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안을. 예. 아. 국회안을 기다렸고 그 당시에 그 공약사항이 뭐였냐면 예. 지방선거, 예.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를 네.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방선거 이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은 네. 개헌안이 언제 도출돼야 되는지 시한이 네.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우물쭈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을 만들었던 거고 예. 제출을 했는데 결국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개헌안을 만드셨다고요? 예, 저는 워낙에 이게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네. 법무비서관 취임하면서부터 뭐 비교 헌법 사례를 수집을 하고 예. 그동안에 국회 논의 상황 자료 수집하고 이제 예. 그런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예. 국회 상황을 보니 정해진 시한 내에 국회안이 안 나오겠다는 판단이 든 후부터는 정부안 마련을 위해서 11월부터는 이제 TF를 가동하고 네. 쭉 해서 3월 달에 개헌안 마련할 때까지는 정말 그 휴일 없이 네. 일을 하셨어요. 일했습니다. 네, 워커홀릭도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국 장관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겠습니까? 휴일 없이 일을 하셨다. 사실 87년 체제를 우리가 넘어서 좀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해방된 조국에서 물론 이제 분단과 전쟁을 겪고 또 미래로 나아가려면 뭐 수많은 이제 우리가 군사 독재도 겪고 했지만 87년 6월 항쟁 체제를 넘어서서 뭐 새로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뭐 다원화와 예. 뭐 국제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5.18 정신이라도 좀 넣자 헌법 전문에. 예.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22국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네. 그 반윤석열 연대에 200석 이상을 몰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네. 200석 이상을 몰아주신다면 충분히 해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서일교님께서 갑자기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조국을 혁신하여 인류국가 건설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셨습니다.